좀 후다닥 나가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을 후다닥 나갈 수는 없어서 또 1시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의 역할에서 심과 함께한 의 이랬는데 일단 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행위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은 뭐 그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자, 업이라고 하는 거, 뭐 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좀 해보죠. 뭐 업은 어떤 게 있죠? 업. 그렇죠. 업은 신구의 3업이라고요. 신업, 구업, 의업. 이렇게 3업인데, 자,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신업은 어떤 게 있나요? 요거 뭐 이제, 그러니까. 살도. 근데 그거를 우선 보면, 업이라는 것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는 잘하는 행위일까, 못하는 행위일까? 이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뭐 불선업이라고도 하고 악업이라고도 하고 또는 선업이 있죠. 그래서 몸으로 짓는 업 이러면은 그래 지금 이제 박사부님 말씀하시는 살도. 예 살생 투도 사음. 살생투도 사음이 무언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이 사실은 니까야에는요 이 업을 설명하는 경전이 무지하게 많아요. 특히 10가지 악업, 10가지 선업, 그래서 10악업, 10선업. 요게 이제 이건 뭐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제일 쉽게 접하는 게 천수경에서 시박참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표현을 이제 뭐 가장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런 그 10악업과 10선업이 사람들에 따라서는 아이고 뭐 저기 천수경에서도 보면은 다란이 있고 한쪽 옆에 있어서 옛날 저희 처음 이제 저희가 불교 막 시작하고 그럴 때는 사실은 천수경 할 때도 그 부분 다 빼놓고 했잖아요. 뭐 시작만 하고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고는 바로 또 넘어가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뭐 10악업을 참여하는 이런 부분 굉장히 좀 비중을 낮게 보는데 부처님 가르침에서 10악업과 10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지무지하게 커요. 경전수도 무지하게 많고요. 자, 어쨌든 살생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역, 간탐, 진해, 사견. 제가 좀 전에 하던 얘기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이거를 좀 인쇄해 드릴까 하다가 아니 너무 이렇게 좀 펼쳐 나가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제 인쇄를 안 했는데 수업 마치고선 바로 인쇄해 드리겠습니다. 요 10가지 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활용하는 경전이 맞지마니까야 41번 살라 마을의 장차경 이런 경이 있어요. 그 경에서는 요 각각이 무언지를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저 수다청 KR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맞지마니까야 들어가셔서 41번경 찾으면 되고 일단 제가 수업 마치고 바로 인쇄해드리겠습니다. 10선업은 이제 여기에 불자만 붙이면 되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양설, 불악부, 불기여, 불간탐, 부진해, 정견. 이렇게 해서 신업, 부업, 의업, 삼업이 설명되고 있고요. 이 업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김법부님, 네. 신구의 삼업을 우리가 두 개로 구분해 보자. 어디에 선을 하나 그으면 이게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뭔가 그러니까 특징적인 차이를 말하는 거지. 몸과 마음. 여기. 아니. 여기. 네, 의와 네네, 여기. 예. 그렇죠. 이게 보면 신업, 부업하고 의업을 구분해주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신업, 부업이라는 것은 이게 특징이 뭘까요? 뭐 몸과 마음,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행위고 말로 하는 행위인데 이 몸과 말로 짓는 행위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 이거는 일단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 제 말 들으셨죠? 여러분에게 전달됐죠? 그리고 전달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제가 실수했습니다. 요 말씀은 철회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철회합니다라는 또 한 번의 구업을 짓는 거지 앞에 지은 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해도 내가 하고 테이블을 한번 치면 테이블을 딱 쳤다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되돌리서 있는 거거든요. 몸과 말의 행위는 이렇게 외적이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갖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몸으로든 말로든 나한테 흉이 잡힐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이미 드러나서 전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에이 저 사람 하고 직접 흉으로 돌아오거든요. 내가 살면서 최소한 남들한테서 흉 잡히는 일은 안 해야겠다. 남들이 나를 흉보기 시작하면 내 삶이 정말 괴로워진다. 이거 당연하죠. 몸과 말의 행위는 전달되어서 되돌릴 수 없다라는 이런 특성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그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는 몸과 말의 행위를 조심하자, 잘 단속하자. 누가 한다고요? 걔가 바로 그 영역에 있다. 이러면 요거 우리 지난주로 보았죠? 그러면 의업이라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비교될까요? 일단 의업은 내적인 거예요. 이거는 내적이라는 것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제가 100번, 1000번 어떤 그 생각을 막 일으켜가지고 남을 해코지를 해도 사실은 그게 내 안에서 어떤 해코지를 한다라는 것이 전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달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의업, 생각한다, 사유한다 이 부분에서는 잘못을 했다 해도 그래도 전달되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너 왜 그런 생각했어? 라고 누가 내 생각을 알고 그러므로 너는 나빠 라고 직접 나를 흉잡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요 차이는 사실은 큰 거예요. 약간 되돌릴 수 있음. 약간 이런 차이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법부님 여기에 줄을 그어가지고
신업, 구업하고 의업을 나누어 보자라는 것은 적절해요. 잘 그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보자면 한 번 더 선을 그어서 구분을 해보자 한다면 어디에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이 오늘 이게 완전히 공부가 주제를 벗어나고 있는데 뭐 나온 김에 얘기 좀 해보지요. 뭐 어디에 선을 그으면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구분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미니 버부님은 어때요? 어디에 선을 하라고 볼까요? 여기에 긋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업에 대한 참 중요한 이해의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첫째는 노버부님한테 제가 말을 한다. 어떤 이제 구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노버부님을 향해서 구업을 짓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최종적으로는 어떤 말을 하는 구업을 짓겠죠. 그러면 말을 통해서 전달한다라는 구업 이전에 무슨 말을 하든지 하여간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죠. 그게 의업에 속하는 사유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한다, 사유를 한다라는 요 행위하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제가 세상을 보는데 참 그래도 사람들은 믿을만 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요. 뭐 어떤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 그런 세상에 대한 신뢰하는 눈 위에서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노부부님한테 말로 표현하는 요게 하나의 과정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세상을 보기를 이 세상은 정말로 믿을 놈은 하나도 없고 서로 그냥 집에 채울 생각들만 하느라고 세상이라는 것은 곤란해. 노부부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사실은 노부부님도 그 속에 들어가면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고 있지 뭐 나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 뭐 이렇게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삐딱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어떤 생각, 사유를 해가지고 노부부님한테 말을 하는 요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도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상황을 어떤 사유 과정으로 전개시켜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내거나 이게 달라지겠죠. 사실은 여기에 선을 긋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사견, 정견, 견해라고 하는 이거는요. 이건 따지면 구체적 액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에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거는 아니고 어떤 액션을 취할까의 그 바탕에서 작용하고 있는 눈이야. 견해라는 거. 그런데 진에 간탐하는 요 부분은 이거는 구체적으로 내거 하려고 하는 아니면 구체적으로 나쁘나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뭔가 말을 통해서 드러나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액션이라 이거는. 견해라는 것은 액션의 바탕에서 작용하고 있는 눈이지 구체적 액션은 아니다. 라고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악업이 있다라고 해도 사견이라는 눈을 가지고 이런 세상을 보는 눈 위에서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뭔가 말로 구체적 행위를 할까? 요런 설명이 가능하죠.
정견이라는 세상을 보는 바른 눈 위에서 어떤 사유를 하니까 그 사유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올바른 사유를 몸과 마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니까 그만큼 정당한 행위를 하게 되겠죠. 재밌는 것이 경전에서는요, 요 견해 요 부분을 비유를 해. 나무에다 비유를 하자라고 하면 요 견해는 뭐가 될까요? 나무에다 비유를 하면 요 견해를 경전은 이게 씨앗과 들었다라고 비유를 해요. 어떤 씨앗을 뿌렸을까? 세상 보는 눈이라는 거, 세상 보는 시각이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사견이니까 일단 나쁜 씨앗이 뿌려졌겠죠. 요거 나쁜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거기서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어쨌든 욕심내고 성내는 요런 이거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씨앗이 나빠가지고 나쁜 싹이 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싹이 텄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쁜 싹이 무럭무럭, 그러니까 뭐 나무 줄기, 기둥으로 자라나겠죠. 그리고 나면 나쁜 씨앗을 뿌려서 나쁜 싹이 트고 나쁜 줄기로 자라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기죠? 나쁜 열매가. 예, 나쁜 열매가 생긴다고. 그 나쁜 열매가 생기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십악업, 나쁜 업을 지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괴로움이라는 과와 고가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십업을 보는 우리 법회에서 아주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 업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요거예요. 십악업과 십선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견해라는 씨앗이 사유, 그러니까 의업 중에 견해를 제외한 의업 중에 구체적 액션을 담는 그런 간탐과 진해로 싹이 터가지고 이제 살생 내지 기여에 몸과 말의 나쁜 행위라는 구체적 행위로 자라나가지고 거기에 괴로움이라는 과와 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바른 견해라는 씨앗이 뿌려지면 불간탐 부진해라는 욕심내지 않고 성내지 않는 요런 싹을 틔워가지고 그것이 불살생 내지 불기어라는 몸과 말의 좋은 행위로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행복이라는 락이죠. 행복이라는 과와 보를 결과 맺는 거죠. 10억을 이렇게 보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경전은 다시 이런 표현을 해주거든요. 신구의로 짓는 삼업이 있는데 확장하면 십악업이고 십선업인데 이 십악업 십선업에 대해서 그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는 것이 뭐냐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면 이미 씨앗도 있고 싹도 텄고 자라나가지고 과를 맺는데 거기에 의라고 하는 이거는 이미 마음이고 근데 여기에 무슨 원인 조건이 필요할까?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삶이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말하는 의라고 하는 이거는 뭐죠? 마음이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 몸과 함께 한 상황이다. 요거를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몸과 함께한 마음이 업을 짓는 것이 씨앗을 뿌린 거고 싹이 트는 거고 그 위에서 자라나는데 이런 몸과 마음이 함께한 의업이라는 요것까지를 포함해가지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마할리경이라는 데에서는 뭐 탐진치, 비열이작의 그리고 잘못 지향된 심 이래가지고 뭐 비열이작의도 삶의 과정이고 탐진치도 삶에서 마음을 주변에서 설명하는 개념이라면 이제 그 5가지 원인 조건 중에 구체적으로 업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면 악업에 대해서는 잘못 지향된 심이다. 선업에 대해서는 바르게 지향된 심이다. 라고 해서 심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몸과 말과 의업, 신구의 삼업을 짓는 것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글쎄, 이 씨앗이 사실은 이제 경은 견해가 씨앗이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씨앗이 어떤 나무에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쓰거운 열매를 맺는 나무에 씨를 뿌리면 쓰거운 열매가 달린다. 달콤한 열매를 맺는 나무에 씨앗을 뿌리면 달콤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랬을 때 이 씨앗은 어떤 과정, 무엇 때문에 뜨거운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고 무엇 때문에 달콤한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될까? 씨앗도 그 이전 과정이 있는 거죠. 씨앗이라고 말을 하지만 씨앗이 원래 요 씨앗은 이런 거요. 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 씨앗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심이라고 하는 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씨앗이고 싹이 되는 신고의 삼업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이라는 것이 이런 구조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심이라고 하는 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인데 의는 무엇이냐라고 하니 행위하는 마음인 심이 몸과 함께한 상태, 그게 의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업에 대한 이해 위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업을 지으면 뭐 고거나 락의 과와 복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 메커니즘적으로는 또 어떻게 되나요? 신구의 이렇게 업을 지으면 얼마만큼 오염된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식이 머문다 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이 식이라는 것이 상수의 과정을 통해서 심이 됐잖아요. 그리고 심이 의가 되어서 의업을 짓고 신구업으로 전달이 되면 이게 얼마만큼의 악한 업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개념은 식이 머문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뒤에 뭐 자세히 보겠지만 사실은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아니 식이라는 것은 이 앞에 있고 심이 바로 업의 원인인데 업을 짓고 나면 심이 머문다라고 안 하고 왜 식이 머문다라고 했을까?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이해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심이라는 것은 식 더하기 탐이고 식 더하기 탐이 이제 몸과 더해서 의가 되어서 업을 지었으면 구체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몸통은
심이라고 불리는 것도 탐이라고 하는 거 배제한 식이 원래 몸통이구나. 이런 이해에서 보면 업을 짓고 심이 아니라 식이 머문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는 이렇게 머문 식이 이쪽으로 이제 와서 쌓인 거잖아요. 이렇게 심과 의 이쪽 부분을 보았다면 이제 다시 이렇게 머문 식이 쌓여 있는 것으로의 누적된 식으로 삶은 연결되어 온 거죠. 그럼 선생님, 네. 누적된 식, 즉 시광하고 지금 식의 머문하고의 참 관계가 그러니까 머물러서 쌓이는 거지. 머물러 순환이 되니까 그래도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걸 식의 머문하고 누적된 식하고 참 분간하기가 힘드네요. 예, 이 부분은 이게 우리가 너무 어려운 주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마음이니까 전부 연기하는 건데. 뒤에 우리가 저기 메커니즘 사실은 이 교재가 뒤쪽으로 가면 그런 부분을 거의 다 설명을 이미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간 교재가 좀 더 완성돼야 하는 상황이니까 좀 뒤에 더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설명을 하는 일이 참 쉽지를 않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교재를 만들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에서는 모순 없게 쓰느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니까 누구나 다 나와 동일한 만큼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식에서 보는 것도 아레이아식과 만화식과 의식의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도 오히려 초보자들한테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이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한마디 좀 하자면 지난달인가 제가 이제 원주를 가서 속가에 계신 우리 형님을 만났어요. 형님도 어릴 적부터 이렇게 이제 같이 절에 다닌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저한테 한 가지 요구를 했어요. 스님, 그 책을 좀 쉽게 만드십시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워낙에 좀 어려운 주제를 설명하는 거라서 쉽게라는 접근이 어려워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누구나 보고 알 수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끝에 사실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책의 난이도를 따지자면 어쩌면 아인슈타인이 설명하는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런 아주 어려운 어떤 주제보다 더 심오하고 어려운 주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일은 참 좀 어렵습니다. 표현하자면 대학 교과 과정을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참 좀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이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상대성 이론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요새는 보면 어린아이도 할 수 있게 만화로도 그려내고 아주 쉽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셔요. 노부부님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제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그야말로 필요한 목적 용도로 뭐 아주 그 본질을 들어가는 강의를 하기도 하고 진짜 초등학생들한테 필요한 만큼 설명을 뭐 만화로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 스님도 좀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참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게 참 좀 어렵습니다 라면서 제가 대답한 게 뭐냐 하면 이 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한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상대성 이론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이론을 각각의 어떤 수준에 맞춰가지고 새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우리는 지금 워낙 오랜 세월 2600년의 세월에서 니카야라고 하는 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담고 있는 공부가 아직까지 드러나지를 못했어요. 이게 이미 드러나 있다라고 하면 해피스님도 좀 낮은 수준으로 그거 어떻게 좀 이렇게 만들어봐 라는 일이 가능하겠지만 우리한테는 이 자체가 없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이 자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쉬운 책을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니카야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어렵지만 정확하게 그려낸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몸통 위에서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이 몸통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이거를 낮은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접근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유식에서 유식에서 뭐 아래야식을 말하고 말라식을 말하고 하면서 설명을 하면 참 이해하기가 쉬워요. 물론 뭐 아래야식이 뭐냐 뭐 따지고 들어가고 하면 뭐 그쪽도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용어들 아래야식이다 말라식이다 뭐 육식이다 뭐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일은 훨씬 좀 쉬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쉽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미 유식이라고 하는 몸통이 생겨나 있으니까 그 위에서 쉬울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큰 문제는 유식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게 유식이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니카야와 동일한 결론을 만들어냈다면 그거는 사실은 이걸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몸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유식이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니카야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 이거는 니카야를 포기하자라는 얘기가 돼버린다고. 여러분이 제가 뭐 나쁘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이런 수업을 하려면 왜냐하면 뒤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을 앞에서 미리 진도를 나가는 식이 되다 보니까 어려워. 저 자신도 어렵고 그런데 그렇다고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서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 분명한 거는 그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라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거의 왔죠. 사실은 지금 탐진치 제가 다음 주에 탐진치 맛보기 2번 보여드릴 거라 그랬죠. 탐진치 맛보 지금 작업하는 데서도 굉장히 많이 접근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이 수준이 아마도 한 2, 3년만 좀 더 간다면 니까야가 설명하는 마음 이야기, 삶의 이야기의 거의 90% 이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몸통을 우리가 제시하는 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힘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부처님 이후 2600년 만에 최초로 부처님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곁에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우리 형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게 생각이 나서 그냥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도 함께 해주시는 일이 이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제가 늘 감사드리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조금 이야기하고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이렇게 의가 업의 영역에서 쓰일 때는 이런 구조 위에서 그 뿌리에 심이 있다. 신구의 삼업의 원인이 되는 곳이 심이다. 이런 관계에 의해서 심이 몸과 함께한 것이 의다라는 부분을 설명했고요. 자, 아까 읽어봤지만 이제 교재에서 우리 108페이지 잠깐 볼까요? 10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간탐하지 않는 자이고 거슬림이 없는 심을 가진 자이고 정견을 가진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의의 청정이라고 불린다라고 했는데 의가 청정하다. 의가 청정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간탐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불간탐을 말하고 정견을 말하고 그러면서 거슬림이 있는 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심과 의가 행위한다라는 곳에서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몸과 함께 했다. 물론 여기서 몸은 이 몸하고는 다르죠. 아마도 우리 요즘 과학 수준으로 말하자면 뇌와 함께한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의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연장선상에서 심과 의가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조심과 의는 몸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차별된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비구는 번뇌들의 부승으로부터 번뇌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의의 완성이라고 불린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번뇌들의 부승으로부터 번뇌 없는 심해탈, 해해탈 이랬는데 심해탈이라는 게 요 심이 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 심이 식 더하기 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심의 해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이 해탈했는데 그것을 표현하자면 완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자면 심의 완성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심이 탐에서 벗어난 거니까. 근데 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심이 탐으로부터 해탈한 것을
의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의라고 하는 것이 심하고 별개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 안에 있으면서 어떤 조건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불리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야 되고, 그럴 때에 심이 의업의 원인이다 라는 이 차별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니 그 중간에 몸이라는 것이 함께하는 과정이 있구나 라고 해서 심과 의는 어떤 차별이 있는가? 심은 행위하는 주체로서의 마음인데 그 심이 몸과 함께할 때 의가 된다. 의라고 부른다. 라고 의업이라는 부분을 행위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부분을 말했고, 요 의의 완성이라는 말을 여기는 지금 안 적어드렸군요. 이 의의 완성이라는 표현은 요건 그냥 참고적으로 좀 알고 가야겠는 게, 이게 이제 원어로는 마노가 의잖아요. 마노 바와니아라고 해요. 마노 바와니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다. 일단 의의 완성이 이제 이렇게 심해탈, 해탈로 해서 깨달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이제 비구상가와 함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비구상가를 지칭할 때에 몇 개의 경전에서 부처님과 함께하는 이 비구들이라고 말하면서 마노 바와니아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의고, 바와니아라는 말은 바와가 수행이에요. 그런데 그 수행이라는 단어에 이제 미래 수동분사 이래가지고 수행되어져야 하는, 그래서 수행해야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수행해야 하는 비구 또는 수행하는 비구 이런 식으로 부처님과 함께하는 비구상가를 지칭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심의식 이렇게 말할 때 깨달음을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말을 하나요? 심해탈 이래가지고 심이라는 마음이 해탈하는 것으로서 깨달음을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하는 제자인 비구들을 말할 때 마노 바와니아가 아니라 찌따 바와니아 이래가지고 심을 닦는 비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개의 경전에서 찌따 바와니아라고 안 하고 마노 바와니아, 의를 닦아야 하는 비구, 의를 닦는 비구 이런 식으로 부처님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찌따를 닦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노를 닦는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늘 좀 애매함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비로소 좀 알았어요. 오늘 제가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심의 해탈, 즉 심의 해탈의 성취를 의의 완성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심하고 의가 다른 게 아니고 행위하는 자로의 심이 몸과 만나서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이 했다라는 것을 의의 완성이라고 한다라는 요거는 그대로 심이 찢다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그대로 만호가 완성된 것을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찢다를 닦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만호를 닦아야 한다라는 것과 같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주제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이렇게 심, 찢다하고 의, 만호하고가 몸과 함께 했느냐 아니냐 요 차이로서 구분되지만 그것이 연결되는 삶의 진행이기 때문에 찢다가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거나 만호가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거나 사실은 동일한 의미다. 만호가 완성되지 않은 찢다의 완성이 있을 수 없고 찢다가 완성되지 않은 만호의 완성이 지속될 수 없다. 이런 측면 때문에 부처님 제자들을 표현할 때 찢다를 닦는 비구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만호를 닦는 비구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 그래서 만호 바와니아 비구 만호를 닦아야 하는 비구 만호를 닦는 비구라는 표현이 경전에서는 여러 군데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은 하여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심과 의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단지 몸과 함께 했느냐, 몸과 함께 하지 않은 내면의 영역에 있느냐, 요 차이만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수업진도 못 나갔네요. 자,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탐진지 맛보기 2번을 절반 시간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의 역할에서 식과 함께한 의, 요 자리가 되죠. 요 자리에 대한 설명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설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말을 하고도 제가 좀 미안하네. 열심히 하셨는데 뭔가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이 결국은 이게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을 말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삶이다 보니까 심의식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삶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교재에서는 뒤쪽에서 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전체를 아주 상세하게 순차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앞에 부분에서 세상은 무엇고 나는 누구고 이런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가려다 보니까 뒤에 부분이 받쳐주지 않고 앞에 부분을 설명하려니까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수업을 진행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또 좀 준비 좀 잘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렵지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직까지 아무런 토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대를 만드는 그 공부 과정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이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공부 성과를 만들어야겠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공부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좀 부족한 대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